조화로운 삶의 지속, 헬렌 리어링과 스콧 리어링. 머릿말, 삶이 우리 앞에. 우리는 거의 반세기 가까이 소박하게 살려고 애써왔다. 얼마 안 되는 땅과 돈으로 아주 큰 만족을 누리면서 건강과 활기를 지켜온 삶이었다. 조화로운 삶을 처음 펴낸 해가 1954년이었다. 버몬트주 자메이카에서 흙먼지 날리는 길로 11km 가까이 더 들어가야 하는 파익스 폴스에서 19해 동안 농사지은 이야기가 그 책에 실려 있다. 1952년부터 다른 곳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메인주 하버사이드에서 또다시 흙먼지 날리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 K 프로제가 새로운 터전이었다. 이 글은 우리가 메인에서 한 실험과 경험을 기록한 것이다. 자메이카에서나 하버사이드에서나 우리는 낡아빠지고 쓸모 잃은 농장들을 사들였다. 버몬트에서 살 때 파익스 폴스 시골길은 자갈조차 제대로 깔려있지 않았다. 우리가 메인에 왔을 때부터 하버사이드에서 K 프로젝트까지는 길에 자갈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오랫동안 K 프로제는 늘 그 길의 막다른 곳인데다가 눈발이 날리는 봄까지 길은 눈에 뒤덮여 있었다. 두 곳 다 외딴 곳이고 시내에서 무척 멀리 떨어져 있었다. 버몬트와 메인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는 크게는 삶을, 작게는 농사일을 많이 배웠다. 이 두 가지 모두 경험 속에 하나로 녹아 있다. 그 경험이란 덧없는 삶의 물결을 따라 허물어져 내리는 사회의 소용돌이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자급자족하는 경제를 읽으며 버텨나간 일이다. 우리는 자메이카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하버사이드에서도 거칠고 메마른 땅을 기름진 땅으로 되살려냈다. 되살아난 땅은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넉넉하게 마련해 주었다. 두 곳에서 먹을거리와 땔감과 집을 얻었다. 이 세 가지가 뉴잉글랜드에서는 꼭 필요한 생존 조건이다. 버몬트에서 풋내기로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가끔 힘들 때가 있었다. 하지만 메인에 왔을 때 우리는 경험이 많이 쌓여 있어서 어렵지 않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자메이카에서나 하버사이드에서나 농한기에는 집을 여기저기 손보느라 바빴다. 우리 스스로 애쓰기도 하고 친구들과 그때그때 찾아와서 일손을 도와주었던 이들이 함께 땀 흘린 덕택에 해가 갈수록 안정이 되었다. 농사일을 하면서도 저마다 전문 분야에 활발한 관심을 보였다. 헬렌은 음악에, 스코트는 사회과학에. 우리들은 여러 곳을 여행했다. 책을 아주 많이 읽고 연구하고 기회가 닿으면 언제 어디서나 가르쳤다. 우리 관심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던 일을 바꾸어 보는 것은 쉬는 것만큼이나 좋다는 옛말이 있다. 우리라면 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하겠다. 하던 일을 바꾸면서 지루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느끼지 않고 느긋하게 지낼 수 있었으니까. 북적거리는 도시에서 우리를 찾아온 이들은 이렇게 묻곤 한다. 시간이 나면 뭘 하고 지내나요? 우리에겐 남은 시간이 없어요. 늘 바쁘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다. 사실 하루하루가 너무 짧아서 늘 시간이 모자라요. 하지만 재미삼아 하시는 일이 뭐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끈질기게 물어댄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든지 만족스러워요. 우리가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일을 하겠죠. 아니면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일을 하든가요.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하다고요? 우리는 물음을 던진 사람에게 이어서 말한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굵직굵직한 일을 말해볼까요? 먹을거리를 다듬어서 갈무리하는 일, 뗄나무를 베는 일, 밭일, 집 짓는 일, 숲에서 하는 일, 연구, 가르치는 일, 작곡, 대화, 논문이나 책 쓰는 일, 여행들을 해요. 일 하나하나마다 좋은 점이 있고 이로움이 있지요. 일이 한창 잘 되거나 끝 마무리에 이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하죠. 땀 흘려 일한 덕택에 잘 끝났군.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계획이었더라? 이렇게 하루, 한 주,
한철 일을 마무리 짓곤 하지요. 지루하고 메마른 삶이 되풀이되면서 우리를 짓누르는 일은 없었다. 늘 새로운 계획이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열렸다. 그것은 신선한 도전이자 모험으로 가득 찬 체험이었다. 다만 몇 번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 지은 건물을 헐어내서 틈틈이 고치며 살아야 했던 것이 흠이라면 흠일 뿐이다. 말하자면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그 잘못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 알면 바로 힘 닿는 대로 고치고 앞으로 똑같은 실수는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데에서 만족할 수 있었다. 너무 뻔한 말, 위로 삼아 하는 말로 들릴까? 결코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닌데 자기 깜냥과 힘에 부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아마 어깨가 축 처지고 풀이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자기가 견딜 만한 일을 계획하여 깔끔하게 해낸다면 성공할 기회는 훨씬 가까워진다. 요새 사람들은 복잡하고 어지럽게 얽힌 삶의 가닥을 스스로 추스리고 있다. 슬기롭게 그리고 느긋하게 살라는 말은 귀담아 들음직한 말이다. 지금 한창 이어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다면 처음 몇 바퀴에 결판이 날 리 없다. 여유를 가져야 한다. 힘을 모아야 한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차근차근 계획하여야 한다. 한 번에 한 발짝만 떼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일을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도약을 겁내는 게 아니냐고? 결코 그렇지 않다. 지금 한 발짝을 떼는 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다.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단숨에 멀리 뛰는 것이 개인에게나 사회 전체에 분명하고도 그럴듯한 답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때가 아닐 때 잘못된 방향으로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수단도 넉넉히 못 갖춘 채로 단숨에 멀리 뛰었다 가는 개인이나 운동이 한 세대 가까이 뒷걸음질 치게 될지도 모른다. 힘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쌓인 경험도 거의 없을 때는 그저 한 발짝 한 발짝 떼놓는 것만이 올바른 전술이다. 사실 우리가 몇십 년에 걸쳐 다듬어 찾고 쌓아 올리는 동안 한 일들이란 그때그때 서로 다른 무게로 다가오는 도전에 맞서는 일이었다. 모든 도전은 그것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었다. 기본 방침을 뿌리부터 뒤흔든 것이 있는가 하면 사소하게 방법만 바꾸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마다 그 나름으로 재미가 있었다. 도전에 맞닥뜨려 문제를 해결하거나 매듭을 지을 때마다 그 나름으로 만족을 얻었다. 어려움을 이기고 나면 현실에 더 큰 의욕이 생기곤 했다. 어떠한 도전이든 가깝고 먼 앞날에 대한 전망을 열어주었다. 나이가 꽤 든 지금도 우리들 다 흔히 말하는 은퇴할 나이를 훨씬 지났다. 우리는 삶에서 뒤로 물러설 뜻이 없다. 아니, 오히려 살고자 하는 의욕에 불타오르고 있다. 지난 날은 열정이 넘치는 경험들로 가득 차 있다. 지금은 앞날에 대한 흥미로운 전망이 열리고 있다. 삶은 우리에게 자질구레하고 시시콜콜한 것에 이르기까지 알뜰하게 베풀어 주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크게 만족하며 살겠지. 더 지혜로워져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문제들을 너끈히 해결해 나갈 테니 말이다. 1979년 헬렌 리어링과 스컷 리어링